좋은 사람이지만. 오전 8시가 안 돼서 병원에 도착했다. 검사는 8시 반에 시작한다. 조금 빨리 왔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창구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병원에 온 것은 간 기능과 혈당치를 체크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1년에 2번 이 검사를 받고 있다. 검사가 시작되는 시각에 딱 맞춰서 집을 나오면 전차가 너무 붐비기 때문에 일찌감치 서둘렀던 것이다. 검사실 창구에 카드가 놓여 있었다. 온 순서대로 그것을 하나씩 빼어가는 모양이었다. 나는 19번이었다. 30분 이상 빨리 왔는데도 벌써 18명이나 나보다 먼저 온 것이다. 대충 둘러보니까 정말 그 정도의 사람들이 지루한 듯이 의자에 앉아 있다. 나보다 나이 든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나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7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내 옆에 앉았다. 그러자 바로 뒷자리에서 아,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로 짐작컨대 역시 70살 전후일 것이다. 아니, 언제 왔어요? 내 옆자리에 앉았던 할머니는 얼른 일어서서 뒤쪽 자리로 옮겼다. 서로 잘 아는 사이인가 보다. 할머니가 자리를 옮김과 동시에 두 사람의 수다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서로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였다가 이윽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로. 나는 책을 덮었다. 뒤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신경이 쓰여서 독서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자신들의 며느리를 화제로 삼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젊기 때문에 신경 쓰질 못하는 부분이 많다. 사고 방식도 다르니까 등등을 두 할머니가 번갈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사이에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두 할머니 모두 며느리의 험담을 늘어놓기 전에 나쁜 애는 아닌데 라든지 애는 착해요. 그런데 라는 말을 앞에 꼭 붙이는 것이다. 이건 대체 무슨 심리일까? 어쨌든 자기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험담을 하는 경우에도 일종의 거칠애가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며느리의 착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라고 표명하는 것으로 험담을 하는 꺼림칙함을 경감하려는 심리일까? 나는 눈을 감고 이 말들의 변화를 여러모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과거의 일을 회상하게 되었다. 자, 먼저 후나야마가 맥주병을 들고 내게 먼저 권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나는 당황해서 후나야마가 들고 있는 병을 잡으려 했다. 이 작은 음식점에 자리를 마련한 것은 후나야마 부장이지만 그렇다 해도 그는 나의 직속 상사인데다가 20살이나 연상인데 먼저 술을 따르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후나야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괜찮아. 상관없어. 네, 그럼 먼저 받겠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글라스를 들고 그가 따라주는 맥주를 받았다. 그리고 다시 글라스를 테이블 위에 놓고 다른 맥주병을 잡으려고 했는데 후나야마는 이미 자신의 글라스에 맥주를 따르고 있었다. 그때는 어땠더라? 나는 맥주를 마시며 기억을 더듬었다. 후나야마가 나를 이곳에 데리고 온 것이 2번째다. 한 달쯤 전에 그는 내게 미야케 마리에와 사귀어보지 않겠느냐고 말을 꺼냈었다. 그때도 후나야마가 내게 먼저 맥주를 따라주었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만약
부장인 후나야마가 그런 태도를 취했다면 내게 강한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내 기억에도 또렷이 남아있을 것이 분명하다. 오늘 나에게 먼저 맥주를 따라 주었다는 것은 오늘 그가 나에게 할 말이라는 것이 그가 입을 쉽게 떼일 수 없는 내용일지도 모른다. 나는 머릿속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며 글라스를 비웠다. 그리고 이번에는 후나야마보다 먼저 병을 들고 말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고맙네. 맥주를 따르는 동안 후나야마는 내 눈을 보려 하지 않았다. 내 확신은 더욱더 강해졌다. 후나야마는 꺼내기 힘든 말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 음식점으로 불렀을 것이다. 어떤 이야기일지 짐작이 간다. 그때 음식이 나왔다. 생선회와 은어구이. 후나야마는 음식점 여종업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 부장님. 여종업원이 테이블에서 멀어지자 내가 그를 불렀다. 후나야마가 말을 꺼내기 어렵다면 내 쪽에서 먼저 라는 생각에서였다. 미야케 양이 무슨 말을 했나요? 그게 말이지. 후나야마는 다시 자기 글라스에 맥주를 따랐다. 그것보다 자네는 어떤지 솔직하게 말해주겠나? 네? 네. 나는 말하는 사이를 두기 위해서 맥주를 들이켰다. 미야케 양은 미인인데다가 머리도 좋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아주 즐거워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과분한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과분? 그건 완곡한 거절인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남자 쪽에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로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싶어서요. 이것은 나 자신과의 내기였다. 후나야마의 태도로 보아서 내가 미야케 마리아의 눈에 차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지를 존중한다고 말해도 미야케와 결혼하게 될 그런 처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내가 묻겠는데, 후나야마가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자네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은 있나? 한 달 전 회사 근처의 이 작은 음식점에서 후나야마가 말했었다. 내 대학 친구 중에 의사가 있는데 말이야. 후나야마는 나의 회사 상사인 동시에 고향의 대선배이기도 하다. 지금의 직장에 입사했을 때도 보증인이 되어 주었었다. 그런 후나야마가 식사를 함께 하자는 권유를 하자 나는 긴장했다. 어딘가 지방으로 전근시키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꺼낸 말은 의사 친구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약간 당황하며 후나야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미야케 하지메라는 친구야. 메구로에 개인 병원을 갖고 있지. 꽤 괜찮은가 봐. 아들이 셋인데 장남과 차남이 모두 의사고 둘 다 국립의대를 졸업했다지 아마. 한마디로 우수한 집안이야. 그리고 막내가 딸인데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이것저것 배우러 다닌다는구만. 아버지로서는 의사 사위를 보고 싶겠지만 정작 본인은 의사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한대. 셀러리맨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좋은 상대를 좀 찾아봐 달라고 부탁하더군. 나는 잠자코 후나야마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경솔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맨 처음 머리에 떠오른 것은 그저 그렇게 생겼을 거야 라는 것이었다. 커다란 병원의 병원장 딸이라면 혼담은 줄을 설 만큼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쪽에서 상대를 찾는다는 것은 용모가 별로이기 때문이 아닐까. 게다가 나에게는 후나야마에게 말할 수 없는 사정도 있었다. 그 부탁을 받고 맨 먼저 자네가 떠오르더군. 네, 고맙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말았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듣는 순간 품고 있었던 경계심을 입이 배신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도 알 수가 없다. 상사의 총애를 받아서 기쁜 셀러리맨으로서의 습성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떤가? 누구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라도 있나? 아니요, 그런 상대는 없어요. 하기는 뇌리를 스친 여자는 있다. 하지만 그 여자와 결혼 약속은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됐네. 에? 됐어. 후나야마는 기쁜 듯이 웃었다. 내가 자네에게 괜히 이런 말을 꺼내서 어떤 여자를 울리기라도 한다면 곤란하지 않겠나? 아, 그래. 저 사진을 갖고 왔는데 그 딸내미가 아주 미인이야, 미인. 사진을 본 순간 나의 생각이 너무 지나쳤다는 것을 알았다. 공원에서 그네에 앉아있는 사진이었다.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가벼운 차림으로 즐거운 듯이 웃고 있다. 절세 미인은 아니지만 상당한 미인임에 틀림없었다. 특히 하얀 이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다면 23살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네는 후나야마가 내 마음을 보기라도 하는 듯이 말했다. 자네 올해 29이던가? 그러면은 6살 차이군. 저쪽은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도 아주 잘 맞네. 어때? 사귀어 볼 텐가? 네, 그런데 괜찮겠습니까? 저도 사진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건 괜찮아. 후나야마는 멋쩍은 듯이 입을 삐죽였다. 사실 자네 사진은 벌써 그쪽에 보여줬어. 왜 올 봄에 하코네에서 부서 골프 시합을 했잖아. 그때 찍은 사진. 그쪽에서도 자네 보고 멋지다고 하더구만. 경솔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만약 내가 이 제안을 거절하면 후나야마는 저쪽에다가 어떻게 설명할 생각이었을까? 자, 그럼 이번 일요일에 만나는 것으로 하지. 후나야마는 만족한 듯이 그렇게 말하고는 내게 맥주를 따라 주었었다. 이런 일을 회상하다가 현실로 돌아왔다. 글쎄요. 후나야마의 결혼할 마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다. 결혼할 마음이 있냐 이거야. 다시 날아오는 후나야마의 질문에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리에 양에게는 불만이 없어요. 다만 결혼 생활이 평탄할지 어떨지. 후나야마는 팔짱을 끼고 천장을 보았다. 저 부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쪽에서 거절한 거죠? 그렇다네. 후나야마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어제 마리에가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 네? 부장님 댁이에요? 왜 그래? 왜 그렇게 놀라는 거지? 후나야마는 의아한 듯이 내 얼굴을 보았다. 아니요. 뭐 달리 놀란 건 없습니다. 다만 아니, 그래서 무슨 말을... 나는 아까부터 신경 쓰였던 것을 물어보았다. 요점을 말하자면 자네는 사람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말했나요? 그래. 후나야마의 어투가 갑자기 변했다.
마리에가 의사와 결혼하기 싫어한다는 것을 나를 통해 들었겠지만 본인이 직접 그 이야기를 얘기했나? 아니요.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가 한번 물어보기는 했었는데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마리의 말로는 의사는 감당하기 힘들대. 무섭다더군. 아버지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나 봐. 마리의 아버지 말이야. 꽤 놀길 좋아하는 사람이야. 여자를 밝힌다고 할까? 젊었을 때부터 부인을 꽤나 울렸어. 그래서 마리에는 중학생 때부터 의사와 결혼해서 어머니와 똑같이 사는 것은 싫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구만. 그렇군요. 그런데 그 얘기와 바로 전에 한 사람이 너무 좋다라는 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런데 말이야. 후나야마는 내 얼굴을 살폈다. 자네도 마리의 아버지에게 지지 않을 만큼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네? 제가요? 제가 여자를 좋아한다고요? 아니, 이건 마리에가 한 말이 아니고 내 생각이야. 자네 과거의 여자 경험에 대해서 마리에한테 말을 한 것 같던데. 아니요, 그건... 나는 당황하며 부정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래? 후나야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마리의 말에 의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유부녀와 관계가 있었다든가? 아니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마리에가 저한테 연상의 유부녀에게 인기가 있을 타입이라고 말하기에 저는 노 코멘트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때 제 얼굴이 붉어져서 아마도... 그래? 그런 거였구만. 그럼 둘이서 그렇고 그런 얘기도 했겠네. 그런 이야기는... 나는 말을 흐렸다. 사실 나는 마리에를 만나서 처음부터 놀랐다. 저는 숨기는 건 딱 7색이라서 정확하게 말해둘게요. 첫 경험은 대학 1학년 때 같은 과 남자친구였어요. 섹스를 한 건 그 친구를 포함해서 모두 4명이에요. 하지만 결혼하면 바람은 피우지 않을 거예요. 마리에는 처음 만난 찻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던 것이다. 그리고는 내게 물었다. 가지노 씨는요? 나는 다 말했으니까 가지노 씨도 말해 주세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어떤 여자가 많았어요? 학교 친구? 글쎄요. 제 생각엔 말이죠. 가지노 씨는 연상의 여자가 좋아할 타입인 것 같아요. 가령 유부녀라든가. 그렇죠? 노 코멘트입니다. 후나야마가 문제 삼았던 이야기는 사실 이런 식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지난주 토요일에 함께 수영장에 갔었다면서? 내가 은어뼈를 바르고 있을 때 후나야마가 물었다. 네? 아니요. 같이 가지는 않았지만... 맞다. 같이 가려고 했는데 마리에가 일이 생겼다고 했었지. 그렇게 말한 뒤 후나야마의 어투가 갑자기 바뀌었다. 굉장한데? 네? 무얼 칭찬하는지 몰라서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은어뼈 발라놓은 건 말이야. 종종 먹나 봐. 그 말을 듣자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뼈를 발라내는 방법을 가르쳐준 그 인물의 얼굴이 떠올랐다. 기분 탓일까? 후나야마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진 것 같았다.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생선을 좋아하셨어요. 대답을 하면서 후나야마 앞에 놓인
은어를 보았다. 뼈와 살이 뒤범벅이 돼서 꼭 깨지락거려 놓은 것 같았다. 어머니께서 생선을 좋아하신다 이 말이지? 후나야마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화제를 다시 처음으로 돌렸다. 근데 그 수영장에서도 자넨 여자에게 매우 친절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던데 어때? 누가요? 제가요? 마리에가 그러던가요? 나는 당황스러워서 다시 물었다. 사실 그날 그 친절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런데 마리에는 그날 수영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친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일까? 나는 다시 상념에 빠졌다. 수영장에 가자고 한 것은 마리에였다. 시내에 있는 한 호텔의 회원제 수영장인데 회원과 숙박 손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곳이다. 마리에는 아버지가 거기 회원이기 때문에 특별 회원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목요일에 함께 영화를 보고 난 다음 특별 회원권을 주면서 토요일 정오에 수영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날 마리에는 수영장에 오지 않았다. 12시 5분쯤 유니폼 차림의 여 종업원이 플래카드를 들고 풀장 사이드를 걷고 있었다. 가까이 온 플래카드를 보니까 거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한테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샤워실 옆에 있는 전화기로 가서 수화기를 드니까 마리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미안해요. 나가려고 했는데 기류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어렸을 때 나를 무척 예뻐해 주셨던 분이세요. 꼭 가봐야 됩니다. 아, 그러셔야죠. 큰일이네요. 근데 왜 가벼운 뇌경색인가 봐요. 생명에 지장은 없을 것 같지만요. 아무튼 사정이 그러니까 가지노 씨, 내 목까지 재미있게 즐기세요. 이런 사정으로 그날 수영복을 입은 마리에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후나야마가 갑자기 말을 이었다. 그 수영장에서 이 자네 잠수까지 하면서 어느 여자의 귀고리를 찾아주었다면서? 그건 기억하겠지? 네, 기억납니다. 그때 그 수영장 입구에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적은 안내문이 있었다. 거기에는 장신구 등을 착용한 채 풀장에 들어가지 말라는 사항도 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것을 무시했던 모양이다. 아니, 그 여자는 깜빡했다고 말했다. 수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자신이 귀고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풀장 한쪽 구석에서 빼는데 그만 손이 미끄러워져서 물속에 떨어뜨리고 만 것이다. 어머나, 어떡해. 여자가 소리를 질렀을 때 나는 우연히 그 옆에 있었다. 왜 그러시죠? 사정을 듣고 나서 나는 곧장 물속으로 들어갔었다. 그때 자네 모습이 꽤 멋있었겠구만. 이마로 올렸던 물안경을 내리더니 아무 말 없이 잠수를 한다. 1분쯤 후에 목적했던 물건을 찾아 물 위로 나타난다. 후나야마는 빈정대듯이 말했다. 나는 너무 겸연쩍어서 맥주를 들이켰다. 그 여자가 너무 난처해하고 있었어요. 그 경우 남자라면 누구라도 도와줬을 겁니다. 근데 부장님이 어떻게 그 일을... 그렇다면 후나야마가 수영장에? 순간 그런 의문이 나를 덮쳤다. 그날 후나야마는 골프를 치러 갔을 텐데. 사실은 그 여자가 마리에의 친구였다는구만. 정말요?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근데 그 여자는 마리에보다는 꽤 나이가 든 것 같았는데요.
그 여자는 친구 3명과 함께 왔다고 했다. 그 친구들은 모두 30대 전후로 보였고 그 중에는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도 있었다. 마리에가 이것저것 배운다고 했잖아. 그런 곳에서 알게 된 사람이겠지. 아, 그 아는 사람이 그날 우연히 그 수영장에, 아니, 우연은 아닌 것 같아. 그 여자한테 수영장 티켓을 준 사람이 바로 마리에거든. 다시 말해서 후나야마는 빈정거리는 눈초리로 내 얼굴을 보았다. 마리에는 자네를 그 여자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거야. 아, 일종의 감정인가요? 선보이는 것처럼? 글쎄, 그렇다기보다는 자랑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근데 그 여자들이 자네를 너무 칭찬하니까 걱정이 돼서 나를 찾아왔던 거야. 애초 셀러리맨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던 것이 셀러리맨이라면 의사만큼 인기도 없을 테고 크게 신경 쓸 일도 없을 거란 이유 때문이었는데 여자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으니 곤란하다. 뭐 그런 말이었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후나야마는 자랑하고 싶었다 라는 해석을 했지만 사실과 다를 것이다. 마리에는 그 여자들에게 부탁해서 나를 테스트했던 것이 아닐까. 내가 자신 이외의 여자들에게 어느 정도 친절한지, 또 여자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지 하는 그런 테스트 말이다. 게다가 귀고리를 떨어뜨렸던 여자는 내 이름과 직장,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물어보았는데 그건 역시 여자를 대하는 태도의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 테스트에서 나는 탈락되었다. 그 여자가 물어보는 대로 회사의 전화번호까지 대답해버린 것이다. 그렇게 후나야마와 은어구이를 먹은 날로부터 열흘쯤 지난 저녁 무렵 나는 마리에와 만났다. 퇴근 시간에 맞춰 마리에가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기에 선약해 놓은 회식에 빠졌다. 그 회식은 입사 동기생들과 오래전부터 약속을 해 놓았던 것이지만 나는 마리에를 만나는 쪽을 선택했다. 마리에와의 관계가 그런 식, 즉 후나야마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전달받는 식으로 끝나는 것이 왠지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후나야마한테서 이야기를 들은 직후에는 저쪽에서 먼저 거절해 주는 것을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몇 가지 의문이 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던 것이다. 마리에가 후나야마에게 그렇게 말한 배후에는 뭔가 뒷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회식보다 마리에를 만나기로 했던 것이다. 우리는 회사 앞에서 만나서 근처 건물 옥상에 있는 비어 가든으로 갔다. 아직 해가 남아 있어서인지 손님이 많지 않아서 편한 자리를 고를 수 있었다. 나는 특설 무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테이블로 마리에를 안내했다. 무대에서 가까운 곳은 밴드 연주라도 시작되면 차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리에는 커다란 꽃무늬가 프린트된 소매 없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마리에가 나와 데이트를 할 때 민소매를 입은 것은 처음이었다. 양팔이 하얗게 드러나고 너무 탄력적이라서 눈이 부셨다. 맨 처음 후나야마한테서 이야기를 듣고 시작된 마리에와의 교제 기간 동안 나는 입맞춤 한 번 하지 않았다. 그건 내게 있어서 드문 일이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가 병원장의 따님, 소위 공주님이라는 의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또한 내게도 약간 있었지만 그런 이유 이전에 내 욕망을 자극할 만한 것이 마리에에게는 없었던 것 같다.
미인인데다가 머리도 좋고 이야기를 나누기 즐거운 상대임에는 틀림없지만 남성으로서의 나를 흔들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처음 만났을 때 마리에는 성 경험이 아주 풍부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과장이 섞인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마리에와 함께 수영장에 가는 것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수영복 차림을 보면 인상이 다르게 와닿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런데 마리에는 수영장에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 마리에가 지금은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 그리고 육감적인 두 팔을 보니까 나의 내부에서 동요가 일었다. 참 얄궂은 일이네 하고 생각했다. 마리에와의 관계를 매듭짓고 난 마당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일면을 알게 된 것이다. 오늘 밤 마리에를 호텔로 데려가 볼까? 내 머릿속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졌다. 이런 경우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눈치채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일까? 마리에는 맥주와 안주가 나오자 평소와 같은 어투로 내게 물었다. 카지노 씨는 어느 신문을 보세요? 저 마이니치 보는데요. 왜요? 그럼 봤겠네요. 미도리 씨에 대한 기사요. 미도리 씨라뇨? 시침이 떼지 마세요. 마리에는 양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노려보았다. 기타하라 미도리 말이에요. 그 여자 어제 살해됐어요. 잠깐만요. 나는 기타하라 미도리가 누군지 몰라요. 세상에, 카지노 씨가 수영장에서 귀고리를 찾아준 그 여자 말이에요. 아, 그 여자가 기타하라 미도리이군요. 근데 그 여자가 살해됐다고요? 그래요. 그게 신문에 났어요. 오늘 아침 마이니치 신문에요. 마리에는 핸드백을 열고 신문에서 오린 기사를 보여주었다. 아직 해가 남아 있어서 기사를 읽을 수 있었다. 어젯밤 세타가야구에 있는 한 맨션에 사는 주부 기타하라 미도리 씨가 칼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퇴근한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기사였다. 기사에 의하면 기타하라 미도리는 32살, 남편은 38살로 나와 있었다. 세상에 참. 나는 양팔을 문질렀다. 기사를 읽는 순간 소름이 끼쳤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인사건 기사를 본 적은 많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살해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소름이 끼친 건 그 때문인 듯했다. 정말 몰랐어요? 맥주잔을 들며 마리에가 물었다. 네, 그때 이름도 묻질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미도리 씨한테 회사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잖아요? 전화를 걸었을 것 같은데. 마리에는 어느새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그 검은 렌즈가 나를 향하고 있었다. 아니요, 그런 전화는 없었어요. 그건 나를 테스트했던 것이 아니었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난 믿을 수 없는데요? 마리에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카지노 씨는 미도리 씨가 좋아할 타입일 뿐더러 그렇다고 해도 전화가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게다가 그 여자 결혼했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결혼 7년째인데 아이도 없고 권태기인 것 같던데요. 연하의 미남과 즐기고 싶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잖아요. 아니요, 그건 억지예요. 나도 모르게 크게 소리를 쳤다. 마리에는 큰 소리에 놀랐는지 잠자코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어요. 괜찮아요. 근데 카지노 씨 정말 화났어요? 아니요, 화난 게 아니라
당혹스러워서요. 당혹스럽다고요? 마리에는 선글라스를 벗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왜죠? 그 기타라 미도리라는 여자로부터 전화가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건 맹세해도 좋아요. 근데 지금 그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걸 생각하니까 초조해져서. 증명이라뇨? 마리에가 안주를 집으려다 말았다. 카지노 씨, 알리바이는 있어요? 알리바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거기에 알리바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신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마리에는 상체를 내밀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지금까지 미처 몰랐던 향수 냄새가 나를 자극했다. 기타하라 미도리가 살해된 것은 어젯밤 8시부터 11시 사이래요. 그 시간에 카지노 씨 알리바이 말이에요. 에? 근데 마리에 씨는 왜 내 알리바이를 문제 삼는 거죠?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어젯밤 그 시간이라면 내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사람이 있다. 단지 그 사람이 그걸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다. 카지노 씨, 그 수영장에 갔던 날 나쁜 짓 했죠? 아니요. 특별히 나쁘다고 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내 목소리가 변해 있는 것을 나 스스로도 알 수 있었다. 나쁘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 테지만 나는 그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을 했던 것이다. 그래요? 내가 수영장에 갈 수 없다고 전화한 것이 12시경이었잖아요. 근데 1시간 반쯤 뒤에 카지노 씨는 수영장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정확한 시간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랬을지도 모르죠. 혼자서 수영하는 게 재미없어서 그냥 일찍 나왔으니까요. 나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기보다는 좀 더 재미있는 것을 하고 싶었을 테죠. 아닌가요? 나는 잠자코 잔을 비우고 종업원을 불러서 한 잔 더 주문했다. 마리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기 위해서. 손님도 한 잔 더 드릴까요? 라는 종업원의 말에 마리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마리에의 잔에는 맥주가 아직 반 정도 남아 있었다. 수영장에서 나온 카지노 씨는 그대로 프런트로 가서 키를 받고 로비 옆에 있는 커피숍으로 갔어요. 그렇죠? 저 잠깐 빌릴게요. 나는 테이블 위에 있던 마리에의 선글라스를 집어들었다. 갑자기 세계가 어두워졌다. 주변을 판별할 수 없을 만큼. 그 커피숍에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나타났죠? 자, 여기까지 틀린다라도 있나요?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에 씨와 나와는 현재 그저 단순히 아는 사이일 뿐이니까요. 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지금 말한 것은 기타하라 미도리에게서 직접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여자는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가지노 씨 당신에게는 그 여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마리에는 내 얼굴에 손을 뻗어 선글라스를 벗겼다. 다시 세상이 밝아지고 마리에의 입술이 떨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나 원참, 가령 그것이 내 비밀이었다고 해도 그 비밀을 그 여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난 전혀 몰라요.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이러다간 끝이 없겠네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해도 경찰도 믿어줄지. 경찰이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경찰한테 했다는 겁니까? 마리에는 어깨를 들썩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당신의 이름과
회사 전화번호를 반드시 어딘가에 메모해 두었을 거예요. 그럼 경찰이라면 뭔가 눈치챌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그날 수영장에 갔던 친구들도 가진호 씨를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경찰이 가진호 씨한테 자세한 사정을 물으러 올 게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종업원이 맥주가 가득 찬 잔을 들고 왔다. 마리에는 그 후에도 어떻게든 내 알리바이를 들으려 애를 썼지만 나는 노코멘트로 일관한 뒤 마리에와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착잡한 기분이었다. 마리에가 말한 것처럼 기타라 미도리가 내 이름과 근무처를 메모해 두었다면 경찰이 그것을 발견할 것은 확실한 일이었다. 그리고 내게 사실을 묻기 위해서 찾아올 것이 분명하다.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 섣불리 이야기를 꾸며대다가는 후에 발각될 것이고,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내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도 경찰이 그걸 믿어줄지 어떨지. 두려운 것은 그들이 일단 내 말을 납득해도 만일을 위해서 사건이 있었던 날 밤에 알리바이를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땐 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그것이 문제였다. 아파트 입구에는 각 세대별로 우편함이 있다. 우편함을 열어보니까 안에 하얀 편지 봉투가 들어있었다. 꽤 두꺼운 봉투였다. 받는 사람의 이름도 보내는 사람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안에는 손수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여성용인지 내 거보다는 작고 가장자리에는 핑크색으로 수가 놓여 있다. 내 귀퉁이를 살펴보았지만 이름이나 이니셜 같은 것은 없다. 희미하게 향수 냄새가 난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것을 다시 봉투 안에 넣었다. 집으로 들어가서 먼저 에어컨 스위치를 켰다. 그리고는 주스라도 마실 생각으로 냉장고 쪽으로 몸을 돌리는데 전화기의 램프가 깜빡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외출 중에 메시지가 녹음되어 있다는 표시다. 메시지 버튼을 누르자 낯익은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편함에 손수건을 넣어 놓았어요. 향수 냄새가 날 거예요. 당신 의견을 듣고 싶어요.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기에 응답 장치를 해놓은 다음 가장 빈번하게 메시지를 녹음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내가 일기에다가 K라고 쓰고 있는 인물. 그 친근한 목소리를 듣고 기분이 좀 나아졌다. 조금 전에 그 문제도 K가 다시 전화를 걸면 그때 의논하면 될 것이다. 나는 다시 그 봉투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코에 갖다 댔다. 그리고 아하 하고 생각했다. 그 비어가든에서 희미하게 풍겼던 향수 냄새와 똑같았다. 그런데 그것이 무얼 말하는 걸까? 기다리고 있던 전화가 걸려온 것은 1시간쯤 뒤였다. 여보세요? 그 소리만으로도 상대를 알 수 있다. 녹음된 메시지 들었어요. 어때요, 그 냄새? 기억 없어요? 단언할 수는 없는데 같은 냄새를 맡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상대는 그렇게 수긍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거 혹시 당신이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의 향수 냄새 아니에요? 저 결혼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니까요.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요. 뭐 그건 좋아요. 어쨌든 미야케 마리에의 향수.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당신 그 여자와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수화기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에 빈정거림이 섞여 있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실은 오늘 그 여자가 회사로 찾아왔어요.
그 일로 좀 상의하고 싶은데. 좋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따 다시 전화할 테니까 그때 얘기해요. 그보다 그 손수건 말이에요. 어디에 있었는지 맞춰볼래요? 글쎄요. 머리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상대에게 그것을 말하지는 않았다. 남편의 바지 주머니였어요. 무슨 일로 손수건을 빌리고서는 그대로 주머니에 넣은 거겠죠? 그 사람 좀 멍청한 구석이 있어서요. 아, 나는 그 말만 했다. 지금 그 여자가 한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 언제 형사가 찾아올까? 다음 날 나는 회사에서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다. 기타하라 미도리 살인사건 기사는 계속 신문에 나왔다. 기사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면식범의 범행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았다. 피해자 미도리는 매우 주의 깊은 성격으로 평상시 맨션의 현관문을 잠그는 것은 물론이고 도어 체인까지 걸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실내로 잠입해서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도리를 안심시켜 문을 열고 체인을 풀게 할 수 있는 인물로 범위가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교우 관계를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나의 경우 기타하라 미도리와 친한 관계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여자를 찾아갔었다고 해도 문을 열어주었을지 어떨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고 경찰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점에 대해서 형사와 말다툼할 것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벌써부터 아파온다. 하지만 어쨌든 나에게는 결정적인 카드가 있었다. K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었다. 필요하다면 자신의 이름을 밝혀도 좋다. 사건 당일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 둘이서 다카나와의 호텔에 있었던 것을 말해도 상관없다고 했다.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그 손수건을 발견한 것으로 그 여자는 이미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는 식이 된 것일지도 모른다. 알리바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기분이 편안해졌지만 그렇다고 해도 형사에게 이것저것 말해야 한다는 사실에 우울했다. 오전 회의 중에도 나는 거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머리가 계속 지끈거린다. 점심시간, 내가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전화벨이 울렸다. 우리 회사의 전화는 모두 직통이다. 이런 시각에 일 관계로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다. 필경 경찰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네, 영업기획과입니다. 저 가진호 씨 계신가요? 아, 네, 저예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나는 송화기를 손으로 감싸면서 물었다. 지금까지 K, 즉 교코 부인이 회사에 전화를 걸어온 적은 없었다. 용건이 있을 때는 우리 집 전화기에 메시지를 남겨두는 방법을 썼던 것이다. 나도 이틀에 한 번은 낮 시간을 이용해서 부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난 뉴스 봤어요? 범인이 체포됐대요. 범인이요? 나도 모르게 커지는 목소리를 애써 낮췄다. 그 사건의 범인 말씀이세요? 그래요. 미돌이라는 여자. 낮에는 슈퍼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곳 점장이 범인이래요. 아, 슈퍼에서요? 의외였다. 나는 그 여자가 마리에의 친구라기에 여유롭게 즐기는 사모님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점장이 미도리를 짝사랑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저께 밤에 그 여자가 맨션에 혼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찾아가서 말로 설득했대요. 근데 여자가 저항을 하니까 불끈해서 살해하고 말았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기가 알바를 하는 슈퍼의 점장이라면 당연히 문을 열어줬겠죠. 자, 그럼 교코 부인은 평상시 어투로 말했다. 용건은 이것뿐이에요. 이제 당신한테 형사가 찾아갈 일은 없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네요. 타산적일지 몰라도 두통이 싹 사라졌다.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한다. 나는 그날 지하철에서 기타하라 미도리를 보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기타하라 미도리라 생각하고 있던 여자를 우연히 만난 것이다. 지하철에 올라타서 손잡이를 잡은 곳 바로 앞좌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어머, 카지노 씨? 라고 말을 걸어왔다.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에 있는 여자는 틀림없이 그 귀고리의 주인이었다. 내가 풀장에서 찾아준 귀고리가 귀에서 반짝거리고 있었다. 만약에 한밤중이고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당신 죽지 않았나요? 이런 멍청한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승객들 덕분이다. 잊으셨어요? 수영장에서 신세를 졌던 사카시타예요. 아, 성함이 사카시타 씨였어요? 아, 결국 내가 속은 거군요. 속았다니요? 아, 아가씨에게서 말인가요? 사카시타가 웃었다. 아가씨라뇨? 그럼 사카시타 씨는 저는 간호사예요. 미야케 병원에. 그날 아가씨가 수영장에 데려가 주셨어요. 하지만 마리에는 병문안 때문에 기류에 간다고 했었는데요. 거짓말이었어요. 아가씨는 계속 호텔 로비에 있었는데요. 2시간 후에 우리와 합류했죠. 아, 그랬군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렇다면 마리에가 로비 한편에 몸을 숨기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나는 교코 부인을 호텔로 불러서 함께 방으로 갔다는 건가? 그런데 마리에는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걸까? 저 사카시타 씨, 미안하지만 다음 역에서 함께 내려주실래요? 나는 지하철에서 내려서 사카시타 씨에게 마리에한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했다. 어머, 다 들켰나 보네. 전화를 받은 마리에는 내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기토하라 미도리라는 여자, 당신과 어떤 관계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문 기사를 보고 생각해낸 거죠. 가지노 씨는 사카시타 양의 이름을 모를 뿐더러 신문에는 피해자 사진은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가지노 씨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대체 왜 나를 속인 겁니까? 그날 가지노 씨가 다른 여자와 데이트한 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을 자세히 알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 여자 신원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요. 그 여자의 신원을? 그래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면 형사가 탐문수사차 찾아갈 거예요. 물론 가지노 씨의 알리바이를 캐기 위해서 내 남자친구한테 형사역을 부탁했었죠. 그리고 가지노 씨가 여자와 어디 호텔에 있었다고 말하면 그때 그 여자의 이름을 추궁할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진짜 범인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살인사건 얘기를 진짜로 믿고 있었나 봐요. 차라리 속이 후련하네요.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그 혼담이라는 것도 후나야마 아저씨가 꾸민 거예요. 아저씨는 아줌마, 즉 자기 부인하고 당신 사이가 수상하다면서 나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접근하기 쉽도록. 그런데 당신과 후나야마 부장과는 어떤 사이입니까? 함께 그런 계획을 세운 걸 보면 당신들... 그건 상상에 맡기겠어요. 마리에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후나야마가
마리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좀 더 경계했어야 했다. 후나야마가 나와 자기 부인 교코의 관계를 의심해서, 다시 말해 나와 교코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몄던 것인데, 결국 나는 후나야마가 쳐놓은 덫에 걸리고 만 것이다. 상관없어요. 우리 관계가 탄로나면 당신은 나와 결혼하는 거야. 나는 언제나 그렇게 말하는 교코 부인의 대사를 떠올리며 공중전화를 바라보았다. 그 여자는 미인일 뿐더러 성격도 나쁘지 않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나보다 10년 이상 연상이라는 것이다.